수 없나요? 지금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어, 들립니다. 네, 제 잘 화면 들려요. 보이세요? 화면은 안 보여요. 화면 안 보여요? 저는 회사에서 팀즈만 써가지고 이거 줌을 어떻게 기능을 모르겠어. 아, 밑에 가서 비디오를 빨간 사선 있는 걸 누르면 될 텐데. 아이폰에서도, 내 이름이 왜 안 보이지? 화면 제일 밑에 혹시 네. 비디오 사선, 빨간 사선이 가 있으면 그거를 다시 눌러보면 켜질 텐데. 근데 켰을 때. 제 거가 안 보여서 아까는 보였었는데 이거 이렇게 숨겨놨네. 이렇게 하면 얼굴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저는 보이는데. 아, 본인은 보인다고? 네. 이 사선이 안 뭐지? 그게 안 나타나네요. 제 거는. 이렇게, 맨날 입으로. 휴대폰이라 그런가?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지 않을 때는 뭐 그거를 꺼주면 좋아요. 그 마이크를. 한우 형, 어? 지금 두 대 연결하셨잖아요. 하나는 음, 음속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음성으로 했는데, 근데 지금, 에코가 나요. 어. 어, 하울링이 나오는데요? 아, 그래, 하울링이 나오고 있어? 네. 오케이. 그러면 한 대를 그냥 끌까? 그럼 한 대를 그냥 끄도록 하지. 지금은 좀 하울링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은 어떤가? 하울링이 있어? 많이 줄긴 했는데 조금은 있는 아직 것 그게 없어요. 같아요. 한 대 지금 껐어, 지금. 지금은 괜찮은 조금 것 더 같아요, 이제.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괜찮죠? 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음. 현진이도 들어왔네? 상원이 형. 얼굴이 잘 나오죠? 예. 네, 모션 준비됐으니까 말씀하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소개하시고 예, 하시죠. 예, 10시 2분입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분, 13분 들어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제가 이거 이름 명명해서 공식적으로 제1회 아거스 콜로키엄 박한우 교수님을 모시고 하는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해왔던,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왔던 꿈이고 야심작인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원래는 오프라인만 생각했는데 줌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은데 사실 2, 3분 전만 해도 너무 걱정했던 게 이제 너무 안 오시고 우리끼리 할까 봐 내가 이제 박 교수 모셨는데 너무 뻘쭘할까 봐 진짜 미안했는데 지금 13분 오셔서 이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오신 것 같고 젊은 학생들 많이 와서 들으면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오셔서 교수님이 교수님 강의 듣는 진짜 초유의 사태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교양을 증진하고 서로 우리 더 네트워킹을 더 강화하고 서로 또 자주 이런 식으로라도 얼굴 볼 수 있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1년에 한 번씩 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좀 호응이 있고 또 괜찮다고 돼야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혹시 알아요?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뭐 우리가 외부에도 팔 수 있고 외부 사람들 초대해서 큰 행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 너무 기쁘고 또 박한주 교수님 소개하면 진짜 세계적인 다 아시다시피 훌륭한 교수님이시고 이제 책도 강의도 훌륭한데 제가 특히 이제 강의를 듣고 너무 재밌다고 생각되고 또 너무 이제 감명 깊어서 많은 걸 배우고 문과 출신임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과 세계를 배울 수 있게끔 해준다는 징검다리를 놔준다는 측면에서 아주 감사하게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 웹3 기술과 민주주의 제가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전 책에서는 뭐 글로컬 이거는 이제 제가 뒷부분은 이제 너무 지방대학 얘기여서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책이 다 나한테 좋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책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한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뭐 그 별 질문도 없고 뭐 이런데 더 강의를 해주시면서 이걸 통해서 또 이제 개인적인 얘기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쏙쏙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르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더 앞으로 이걸 발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인생도 바뀌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아거스 반갑습니다. 동호회에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회장님께서 저를 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우리 아거스 동호회에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런 업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사실 뭐 특히 뭐 드러낼 것은 없습니다. 저도 아거스 동호회에는 2023년도부터 참석을 해서 이제 23년도 송년 모임, 24년도 송년 모임 이제 두 번을 가게 됐고요. 지난 20년 동안, 20년 동안 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 지방에 있다는 것도 또 이 이유가 되겠지만은 아거스라는 것이 대학 생활 시절에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거스에 대한 기쁨 혹은 열정만큼 또 상처가 또 깊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뭐 지금 회장님하고 다른 선배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용기 내서 23년도에 동호회에 가게 되었는데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뭐 지금 매년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참석을 하고 있고 우리 이준희 후배와 같은 또 우리 후배들이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도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뭐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아그스 생활을 하면서 했던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또 지금 현역 후배들 또 몇 명이 또 접속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면으로 만나면 훨씬 더 서로 간의 정서적 교류가 활발해지겠지만은 오늘 뭐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시간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거스를 마치고 그 서울대학교 신문학과에 이제 저 석사로 바로 진학을 했고요. 석사로 바로 진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거스에서의 시간만큼이나 학점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것은 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서울대학교를 진학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정부기관에서 근무를 조금 하다가 또 IMF가 또 터졌어요. IMF가 대한민국에 큰 경제적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1차 구조조정을 하던 시기에 제가 먼저 손을 들어서, 그러면 일단은, 자진 그러니까 퇴직하겠다.
자진 퇴직하겠다는 이유로 했는 것은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여전히 학업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진 퇴직자한테 큰 인센티브들을 준다고 해서 퇴직금 플러스 알파를 준다고 해서 유학 자금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만두게 되었고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박사 이후에 첫 번째 직장인 암스테르담의 왕립 아카데미 뭐 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국립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에 취직을 했고 그리고 2003년도에 제가 초, 중,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성장한 대구에 와서 지금 2003년도부터 2025년도 23년 차 교수로 여기에서 한 곳에서 계속 있습니다. 뭐 저희는 외대에서는 외대 신문방송학과로 91학번 재수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에서 신문학과,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학과. 근데 우리 학교도 지금 이제 최근에 학과 이름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영어 그대로 쓰고 있고요. 다른 포지션들은 조인트한 포지션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 얘기를 좀 이제 책을 혹시 뭐 보셨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안 보셨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책에 웹3 기술이라고 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공대 교수들한테 웹3 기술이라고 얘기하면 10명에 7, 8명은 잘 모릅니다. 인터넷에 대해서 조금 아는 공대 교수들도 웹3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웹의 세 가지 중요한 기술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아, 그래서 그만큼 이 웹3 기술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제 책의 표지인데요. 이 책의 표지는 제가 이제 뭐 출판사에서도 책의 표지를 디자인을 해줬지만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디자인을 챗GPT를 가지고서 이제 직접을 했는데요. 이제 챗GPT한테 프로토콜을 줬어요. 지금의 이런 플랫폼 회사들, 빅테크 회사들의 애들이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가서 이용자의 어떤 큰 형식적인 동의만 가지고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입맞춤해서 상업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런 이용자들의 정보를 다 빨아들이는 다스베이더와 같은 스타워즈, 그렇죠? 이와 같은 어떤 그 기술과 이용자의 지형을 좀 우리가 풍자적으로 묘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했더니만 이제 챗GPT가 이제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하고 조지 루카스를 연상시키면서 이런 어떤 이런 거대 기술에 맞서 싸우는 외롭지만 용감한 이런 제다이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학술 책의 표지로서 쓰기에 좀 고민도 했지만은 조금 충격적인 이미지로 가야 되겠다. 출판사가 준 이미지는 좀 너무나 단조로운 심플하게 이제 됐는 거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미지를 사용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뭐 이제 2025년도인데요. 이제 1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서 2013년도 이제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이 기사에 보면 이제 영어 그대로 썼죠. 이제 fuck off, 구글이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1998년도에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검색 엔진에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구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구글이 너무나 편리한 인터넷의 서비스의 진입로 포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검색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한 98년도에 시작했던 구글이 점차 이제 구글의 첫 번째 모토였던 자기들이 사악해지지 말자. 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 사악해졌는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이렇게 구글이 나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구글 차라고 얘기하는 구글 출퇴근 차를 막는 것이 이제 2013년도 이렇게 같은 시기에 트위터에도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면 구글이 그 지역의 집값을 너무나 많이 올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움직임, 하는 일이라고 하는 구글의 어떤 빅테크가 데이터를 다 수집해가는 이게 10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전의 모습이었지만은 그 10년 동안 크게 개선된 바가 없었죠. 개선된 바가 없다는 것은 구글은 그저 워너브의 그러한 거대한 빅테크의
대제국의 선두주자일 뿐이었지 그 이외에 여러 회사들이 다 유사한 패턴을 이제 가게 되었죠. 뭐 가장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이제 유통회사로 시작을 해서 인터넷에 그러한 기술적인 장점들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추천 시스템을 제공을 했고, 그러한 추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상품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맞춤화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이런 집 청소기, 로봇 청소기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이 지금 아마존이라는 회사, 이 로봇 청소기 아이로봇이라는 회사를 왜 인수할까라고 봤더니만 이제 아마존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 속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소위 말해서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랬을 때만이 자기들의 어떤 그러니까 쇼핑몰, 유통 서비스를 훨씬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맞춤화시키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습관들 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이제 눈치채었는지 규제 당국에서는 이제 아마존이 이란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이제 막게 됩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뭐죠? 파이낸셜 타임스로 이제 도서관에서 주로 이제 페이퍼를 읽고 있는데 비싸기 때문에 유료 구독을 못해서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빅테크 회사들에 대해서 이런 활동가들이 중심으로 했던 10년 전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규제 당국도 이런 빅테크 회사, 플랫폼 회사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집중화되고 이러한 그 빅테크 회사들이 나아가서는 소위 말해서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흔히 알려져 있는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는데 중요한 허브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규제론자, 소위 규제론자라고 얘기하면 학자들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규제 당국자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빅테크과 플랫폼에 대한 회사들에 대한 어떤 반발,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 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로서 이제 오늘 이제 웹3 기술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웹3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존에 그러니까 중앙 집중화된 인터넷을 어떻게 하면 탈중앙화를 시킬 것인가, 분산화를 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술적인 메커니즘에서는 어떻다? 블록체인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또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 또 이제 계속 뭐 깊게 들어간다면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기술의 인터넷 네트워크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기보다는 인터넷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구조를 조금 변경시키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인터넷 네트워크의 구조를 조금 변경시킨다는 것은 우리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으로 따진다면 이런 코드를 조금이라도 변경시켜서 코드 자체가 좀 더 민주화되게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한 코드들이 작동되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토큰 혹은 뭐 코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코인과 뭐 토큰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뭐 넓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토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토큰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실제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혹은 민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지만은 실제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각종 이런 민코인은 그러니까 투자 대상인 경우도 있고 혹은 오락의 대상, 민코인처럼 오락의 대상인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기술적인 네트워크를 작동시키기 위한 일종의 원자료 혹은 석유와 같은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토큰의 유형에도 우리가 흔히들 뭐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에 경쟁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민코인이 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좀 더 그것을 이제 상세하게 보자면은
우리가 이런 새로운 인터넷 네트워크, 다시 말해서 체인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 뭐 온체인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그런 네트워크의 석유가 되는 그러한 이제 이런 코인 토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규제에 되는 정부 당국에서는 정책 당국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것을 뭐 정말 화폐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움직이는 그러한 석유라든가 기술을 움직이는 가스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장려한 오락적인 도구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마치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림처럼 이런 그림이라든가 사람들이 소중한 명품 시계를 그냥 디지털 위에서 존재 가능하게 하게 만드는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라봐야 할까? 여전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이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나 다르고 또 성격이 너무나 그러니까 확실하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기술 자체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큰도 이렇게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석유, 그 다음에 가스, 우리가 이제 가스 스테이션 가가지고 기름을 넣듯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웹3 기술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민코인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도 있고 화폐로서 비트코인 같은 화폐로서 이야기할 때도 화폐라기보다는 금을 대체하는 그런 자산으로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우리가 쉬운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 같아요. 뭐 지금 뭐 광고가 인터넷에 어디 들어간지 광고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광고를 본다고 해서 그 광고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상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웹3 기술이 혹은 그 체인 위에서의 네트워크가 된다면 누구나 그 체인에서 지갑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뭐 가장 대중화된 지갑은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지갑인데 이 지갑이 마치 웹3 기계수로에서는 이메일 주소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지갑을 설치해서 특정한 웹사이트라든가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광고를 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광고에 대해서 어떻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광고를 봤다는 것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능해진다면 빅테크라든가 플랫폼 회사들이 우리의 데이터를 무작정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보상해주지 않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시스템도 이제는 분산된다라는 거죠. 그럼 보상을 어떻게 해주냐?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 토큰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럼 이 토큰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기름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그 기름을 뭡니까? 받는 거죠. 그 기름을 받아서, 토큰을 받아서 어떻게 거래소에 올려서 또한 그것을 법정 화폐, 피아트 화폐로 다시 바꾸는 것이죠. 이런 관점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그 아거스에 91년도 2학기부터 93년도에 있었는데, 지금 현역 편집장한테 제가 그 있었던 기간에 아거스 신문들을 이제 좀, PDF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300호 발행 기념으로, 300호 발행 기념으로 광고를 했더라고요. 일면 광고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우리 300호 기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옛날 아거스 신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Lost Faces of the Argus 찾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거스 동문회를 이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아거시안들을 이제 찾는다라고 이제 두 가지 광고를 했던 거죠. 막 이건 이제 아날로그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디지털 되는 소위 디지털 트윈의 세상이 된다면 디지털 트윈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체인 웹3 기술이 작동된다면 훨씬 더 이런 이슈들을 만약에 새로 찾는 것이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떠냐? 이러한 그 새로운 네트워크에서는 일종의 복제를 합니다. 양적 복제. 다시 해서 우리가 장부를
한 명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 장부를 갖고 있어서 다른 한 명이 사기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각종의 기록들에 대해서 한 곳에 서버라고 하는 한 곳에만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 복제를 통해서 동일한 것을 이제 계속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체인상에서의 네트워크가 된다면 이제 이와 같은 로스트한 이슈들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은 다른 누군가가 네트워크상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광고를 보는 순간 오늘 이제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는 이제 웹3 기술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금을 대체하는 실물 자산을 대체하는 디지털 금으로서 알려져 있고, 그러나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웹3 기술을 작동시키는 네트워크로서는 네트워크의 석유로서는 조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석유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고 이 석유 자체가 만드는데 너무 큰 노력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웹3 어떤 그런 를 작동시키는 데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뭐 가격이 지금 몇천 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해외에 가면 이런 거 찾아봅니다. 뭘 찾아보냐면 비트코인 ATM을 찾아보거든요. 요거는 2023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 갔을 때 비트코인 ATM을 이제 찾아보니까 편의점에 토론토 편의점에 갔다면 편의점에 이렇게 이제 음료수 냉장고 있잖아요. 그 옆에 비트코인 ATM이 있었고요. 요거는 2024년도 일본 오사카에 가가지고 또 비트코인 ATM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이제 해당 건물에 가가지고 제가 촬영하고 제 유튜브에서 오사카에서 ATM 드디어 찾았다라고 올리고 뭐 이런 걸 했었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웹3 기술이 그렇게 극초기의 그런 기술인데 그러면 정말 이렇게 확산이 될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대중화가 됐냐면 1995년도에 이제 대중화가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다음 한메일이라는 게 95년도에 나왔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것은 98년도에 구글 검색 엔진, 우리로 따지면 또 네이버가 이제 그 당시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확산되는 어떤 패턴들을 이제 2000 여기는 해서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웹3 기술의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팅 진입점이라고 얘기하는 웹3 지갑이 어떻게 확산되는가의 패턴을 보면 인터넷 기술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1빌리언 이용자가 달성이 되면 이 기술은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웹3 지갑에 활성화된 주소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 패턴은 초기의 인터넷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웹3 기술이 떤 측면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용되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정보를 검색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소셜 미디어처럼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거, 혹은 뭐 유튜브처럼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하지는 않지만은 사람들하고 영상을 뭐 주고받거나 그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 주고받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웹3 기술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역이 소위 말해서 재정, 금융의 영역입니다. 금융의 영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탈중앙화라는 그런 뜻에서 디파이라고 얘기하죠. D는 decentralized, 탈중앙화다라는 거고, 파이너라는 것은 파이낸스라는 뜻이죠. 디파이. 그래서 왜 이제 이 영역에서 많이 쓰고 있느냐라고 봤더니만 우리가 해외에 돈을 송금할 때 수수료가 너무나 많이 들죠. 특히 이제 US 달러를 국제적으로 송금할 때 너무나 많이 드는데, 이런 디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송금을 하면 이더리움을 송금한다든가 혹은 뭐 비트코인을 송금한다든가 했을 때는 인터내셔널하게 송금하는 비용이 너무나 줄어든다라는 거죠. 거의 99%나 송금하는데 줄어들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금과 뭐 달러를 같이 태깅해 놓는 것처럼 미국 달러하고 태깅해 놓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태깅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분야에서는 패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팩이라는 게 이제 못을 박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패깅이라는 표현을 써서 US 달러하고
패깅해 놓는 크립토를 이제 송금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이제 이런 엄청나게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디파이 영역에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파이 영역에서 웹3 기술이 이제 많이 사용되지만은 점차 그 영역은 이렇게 소셜미디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소셜미디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분야로도 계속 진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웹3 기술이 어떤 초기에 특정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갈수록 좀 더 대중화되는 상업화된 영역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웹3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가 그냥 버전 1, 2, 3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구글하고 이런 인터넷이 나왔을 때, 구글과 야후가 나왔을 때, 홈페이지 시대의 인터넷에 그냥 우리가 그러면, 그냥 1.0 혹은 1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라든가 2004년도에 나온 페이스북, 뭐 트위터 2005년도가 나왔고 유튜브가 2005년도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런 소셜 미디어들을 그냥 웹2 혹은 웹 2.0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번에 나왔는 기술은 뭐냐? 1, 2, 3니까 웹3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웹3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뭐 혹자는 1.0, 2.0, 3.0이라고 쓰기도 하지만은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냥 웹3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이제 이 말을 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웹업 홈페이지 시대에서는 무슨 문제들이 있었냐면은 대형 기업이라든가 거대 투자자에 의한 인수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화에 느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 움직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소셜 미디어 시대가 됐죠. 근데 이 플랫폼 기업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때 등장했죠. 이 구글은 이 당시의 회사였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메타가 이 당시의 회사죠. 유튜브 회사. 이 회사들이 가니까 정말 신속하고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너무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더라라는 거죠. 웹3를 하면 일단은 많은 커뮤니티들이 참여하고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 참여하느냐? 토큰을 통해서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토큰은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석유, 가스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한 그것을 사람들한테 보상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되고 이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도 단점이 있죠. 누군가가 토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일종의 금권 정치, 플루토크라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 책의 이제 목차인데요. 제 책의 목차는 그냥 뭐 비트코인 책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책들이 화폐 지금의 US 달러의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US 달러의 그러니까 양적인 팽창의 문제점 그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의 중앙 집중화의 문제점.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웹3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철학적으로 뭐 이제 공리주의냐, 유토피아주의냐, 혼종주의냐, 절충주의에 따라서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설계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방식의 설계 방식이 있고, 이더리움 같은 설계 방식이 있고, 민코인의 설계 방식이 있고, 우리 정부가 또 좋아하는 설계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그 블록체인의 설계 방식도 다 이러한 철학적인 바탕에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제 책의 2부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과 대립을 낳았고, 또한 계층 간 갈등을 어떻게 낳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독점으로서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가지고 사용되는 그런 사례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NFT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등장을 해서 콘텐츠 산업에서 창작자들한테 보상을 주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면,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2008년도에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이제 2008년도에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요. 2008년도에 개념이 등장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유통되는 것은 2012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2011년도 7월 달에 우리 IMF는 이제 우리나라만 겪었지만은 2011년도 이때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금융 자본에 대한 사람들의 큰 거부가 있어 놨잖아요.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우리 뭐 지금 강화문
혹은 뭐 탄핵재판소 앞에 마찬가지처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월스트리트 점령하라라는 것은 어떤 기존의 금융 자본에 대해서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는 뭐 이런 흐름이 불평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종의 사이버 펑크 자유주의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고 유일한 그 월스트리트 아큐파이 월스트리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기술에 뭔가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나오게 됐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비트코인과 관계되는 그 개발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추적해 보면 이런 사이버펑크 자유주의자들이 많았죠.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 하나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기술이 정말로,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독립해서 이런 소위 말해서, 독과점, 금융의 독과점을 이제, 우리가 없애고 새로운 어떤 해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순수하게 기술 결정론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사실 기술 결정론적인 관점이 많죠. 그러나 이제 사회 구성론의 관점에서는 기술의 개발이라든가 도입 이용은 가치 의존 쪽이며, 그래서 특정한 기술이 사회하고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뭐 시장보다 더 빨리 나간다든가, 사회적인 규제라든가 혹은 법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게 되면 그 기술은 사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구성론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 결정론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것을 순수한 기술 공급의 결과물로 볼지 사회적 수요 측면에서 나온 가치 의존물로 볼지는 엄격한 구분 어려워요. 하지만 앞에서 이와 같은 배경을 보면 이 새로운 기술은 분명히 사회적인 어떤 가치의 측면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와 같은 측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훨씬 더 당위성이 자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그 다음에 기존 질서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미국 달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나왔다면 그러한 탈집중화와 그 다음에 분산화된 정신을 계속 지니고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측면에서는 분산화한 측면으로 만들었어요. 기술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사회적으로 분산화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기술을 만들었는데 사회적으로 정말 이게 계속 분산화되고 있는가라는 또 다른 이슈예요. 이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던 집필하던 2024년도 8월 12일 날 비트코인을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느냐 봤을 때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이었어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이고 그것을 이제 그 당시의 가격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책을 이제 조판을 하기 위해서 교정본을 보는 11월 4일 날 다시 이 해당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가니까 미국 정부가 203, 238보다 훨씬 208, 108 해서 그러니까 20만 8천 개로 더 많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도 더 많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이때보다 또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탑5 국가라고 얘기하자면 미국, 뭐 영국, 뭐 중국 이렇게 얘기하죠. 최근에는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미국, 영국에 이어가지고 제3의 비트코인 보유 국가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이제 투명하게 우리가 이제 추적은 잘 안 되고 있어요. 해킹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은 보면 그 총 비트코인 공급량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은 이제 감소 추세가 약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2017년도에부터 2025년도 이럴 때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그것을 이제 돈으로 따졌을 때도 지금 계속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US 달러의 어떤 분산적 성격,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미국 금융 자본에 대한 분산적 성격을 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죠. 지금은 그러니까 기술은 얼마만큼 분산적이라는 것인데 실제 소유를 보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웹사이트에 가면 어떤 기관과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냥 보면 이것도 다 미국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테슬라라든가 혹은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는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에 최초로 상장된 회사였죠. 그래서 이런 뭐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 레딧이라든가 주로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이런 회사 가운데 하나가 여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최근에 이제 스트래티지로 이제 이름을 바꾼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그러니까 에서는 비트코인을 아주 뭐 강신도처럼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에 그러니까 리더격이 마이클 셀런 이런 얘기 하죠.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도 이제 10만 불에서 8만 불 정도 폭락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라고 하냐. 차라리 당신의 장기를 팔아라. 키드니를 팔아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은 계속 가지고 있으라. 근데 이 사람이 지난 수년 동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 자기의 비트코인은 지키고 자기의 키드니를 팔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분산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집중화가 되고 있다. 채굴업자들도 비트코인을 마이닝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열심히, 그러니까, 금처럼 캐고 있는 사람들, 그래픽 카드로 계속 수학의 암호 문제처럼 풀면서 비트코인을 갖고 가는 사람들도 대기업의 채굴업자들도 많이 있고, 대형 투자자들이 있고, 자산이 집중화되어 있고, 최근엔 금융상품인 ETF까지 나오면서 이런 자산 보유 집중도가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현상은 이 기술이 사회적 가치로서 그렇게 분산화를 목적으로 나왔는데 기술은 그렇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소유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러니까 우리가 금본위제처럼 US 달러에 기초해서 패깅해서 US 달러와 1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패깅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시장에서도 보면 우리 기축 통화가 US 달러하고 뭐 이제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는 있는 크립토 세상에서의 웹3 기술에서의 기축 통화라고 하는 것도 보면 US 달러 그다음에 유로 그다음에 일본엔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99%가 US 달러에 기초했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웹3 기술에서의 어떤 기축 통화인 그러니까 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집중도가 되게 그러니까 아주 높아지고 있다. 이 세계 정말 이게 탈중앙화가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NFT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서버린이라는 주권 개념을 제가 이제 다른 챕터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개념은 뭐 NFT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있었어요. NFT라는 것은 내가 대체 불가능하다, 교환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 시계, 명품 차,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그 그림도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 그러니까 누구하고 교환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거에 내가 유일하고 무일한 거잖아요. 그런 아날로그 세상에 있는 유일하고 무일한 이런 창작품들 혹은 명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NFT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디지털 세상에 갖고 왔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디지털 세상은 웹3 공간에서의 디지털 세상에서죠. 그런 것을 이제 갖고 왔는 거 이제 그래서 이것도 다 NFT인데 아날로그 NFT냐 디지털 시대 NFT냐 이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 NFT가 아니라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펑저블 토큰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디지털 공간에서 유일무이하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아날로그 세상에서의 내 명품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카 혹은 명작들은 누군가가 카피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아날로그 물건으로 존재하니까. 디지털 공간에서는 나의 그런 그 디지털 이미지를 계속 사람들이 카피해 가니까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이미지가 진짜 이미지인지 아닌지 원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웹3 기술에서는 내가 그것이 원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날로그 있는 것을 디지털로 하더라도 뭐냐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디지털이고 아날로그 거도 내 거다라는 거 통합해서도 내가 입증 가능한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현실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 가능하냐면 이제 우리 후배 서은진 후배가 이제 했던 책이잖아요. 걱정 마, 시작이 작아도 괜찮아. 나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학생 기자들과 조판소에서 신문으로 인쇄될 필름을 꼼꼼히 살피는 것. 얼마나 소중한 사진이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기 책에 넣었겠습니까? 저도 이제 이런 사진들을 옛날에 가진 이런 사진들을 이제 일단은 디지털화를 하죠. 그다음에 디지털화 되고 나서 이 디지털에는 나의 이미지가 나만의 유일한 것으로 인증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NFT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 NFT로 만들었는 것을 내가 어떻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판매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다? 웹3 플랫폼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럼 내가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번에는 당신에게 판매했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못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말로 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판매의 조건들을 우리가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게 모든 것 조건까지 부여하면서 기술적으로 하는 거 코드 위주로라고 얘기했죠. 코드가 봅니다. 하려면 결국은 웹3 플랫폼상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티켓을 하나 샀어요. 이 티켓을 샀는데 내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티켓은 최대 얼마 이상 팔려야 되고 최소 얼마 밑으로는 팔리면 안 돼라고 조건을 걸고 싶어요. 조건 건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하지만 웹3 세상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돼요. 이렇게 되면 이러한 NFT와 같은 예술 창작품들 혹은 나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거래가 되겠죠? 이런 이미지와 같은 거예요. 유혹에서 동문 선멸 등 함께.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아거스에 이제 이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92년도에 이제 1학기에 이제 제가 91년도 2학기에 아거스에 수석 기자가 들어갔으니까 92년도 이제 1학기에 이제 기사를 이제 정시로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거스에 이제 제 이름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한우. 그래서 기자로서 이제 92년도 2학기에 9월 1일자 신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바이라인에 보면 제 이름 나와서 첫 번째로 이제 정식으로 쓴 기자, 제가 뭐 신문방송학과여서 그런지 이제 퀴즈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문화면에 썼더라고요. 이런 것들 어떻게 NFT로 만들 수가 있겠죠? NFT로 만들어서 제가 정말 정말로 유명해진다면, 제가 쓰는 이 기자도 이제, 기사도 디지털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냐면은 대학 시절에 다니면서 아거스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는데요. 이게 92년도 신문인데 92년도 신문에 92년도 신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한 번 신문이 안 나오면서 그 다음 신문은 통화포로 나오게 됐었어요. 통화포로 나오게 되는데요. 통화포로 나오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 헤드 에디터 편집장에 보면 쭉 보십시오. 쭉 보면 어떻게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아픈 시기였는데 이 이름이 없어요. 왜 없었냐 하면은 이제 우리 대학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학교의 어떤 규제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규제가 심하면서 이제 우리 학생 기자들이 선출했던 그러니까 편집장을 학교에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승인을 안 해줬고 학교에서 승인을 안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신문을 한 호를 발행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를 발행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발행하기 조건이 그러면 학교에서 승인의 편집장을 안 해줬으니까 공식적으로는 편집장이 없다. 그래서 편집장의 이름을 빼면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신문이 이제 편집장 없이 나왔고 이 당시에 뭐 이제 그 교문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교문 앞에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뭐 집회와 시위를 했고 총장실 앞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하고 뭐 침묵 시위도 하고 정말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92년도에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NFT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계속 간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좋겠죠.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80년대에 비교할 만큼은 민주화의 투쟁의 시대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92년도였지만 그러나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격변과 혼동도, 이제 우리 세대가 겪기에는 쉽지는 않았어요. 같은 호에 실렸던 그런 문화부의 기사였는데, 이건 마강수 교수잖아요. 연세대 마강수 교수였던 사라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제 수용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마강수 교수가 지금, 감옥에서 이 책을 읽고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지금 뭐 송년회에서 만났던 홍기삼 선배, 저도 홍기삼 선배를 아거스 그만두고 몇십 년 만에 아거스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홍기삼 선배가 이제 사진 기자였고 그 당시에 이제 했었는데 제 보고 이제 사진을 찍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올렸는데 이게 좀 보니까 이제 사립대학인 그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그 재단 동원재단의 재단 전입금과 관계되는 것을 이제 학생들이 재단 전입금을 그러니까 확보하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시위경 퍼포먼스를 했던 건데 저도 지금 뭐 사립대학에 있어서 이걸 보면서 좀 다시금 옛날 생각과 그좀 들더라고요. 이거 하나 더 가져왔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뭐지 아거스에서 이제 편집장 하면서 제 이름이 올라갔던 시절, 93년도 12월 1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거스의 마지막으로 제작했던 신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 가져왔고요. 이것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신분 증명서, 이게 이제 신분증, 이제 아직 제가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요즘도 이런 신분증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그 예전에 했던 사진들이 쭉 있어서 제가 이제 오늘을 위해 가지고 사진들을 다 이제, 뭐냐, 해가지고 그 사진들을 다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넣어놨어요. 이렇게 뭐 이제 가기도 하고 MT도 가기도 하고 근데 요새도 이런 깃발을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바다도 가고 했던 기억들. 눈도 이렇게 많고 여기 뭐 베이만 선배도 보이고 이제 91학번 김영호 기자. 도 있고, 여기 있네. 그 용은성 선배도 있고, 지금 동호회에서 만났던 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호회에서 베이만 선배 이제 만났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만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의 MT,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지금의 MT는 이제 우리가, 가면 이제 식사를 해 먹지는 않는데, 그때는 우리가 새끼를 다 밥을 해 먹어야 돼가지고, 이제 밥 해 먹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이제 않았던 것 같아요. 강릉 고속버스 정류장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졸업식에서 아거스 후배들하고 혹은 동기들하고 선배들하고 찍었던 사진. 그래서 이렇게 웹3 기술에서 이와 같은 것이 작동된다면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이미지들이 NFT가 되면서 그러니까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죠. 그래서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면 훨씬 더 공급자가 다른 서비스 간 거래가 가능해요. 이것은 마치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지금 은행의 계좌가 다른 은행의 계좌를 내가 A라는 은행에서 사용을 할 것이라는 생각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A라는 은행의 계좌에서 여러분들의 B, C, D, E의 은행 계좌들을 다 불러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웹3 기술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왜 거래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지갑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이런 NFT 혹은 토큰들, 보상으로 받은 토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래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뭐 여러분들이 배민에서 했던 것들이라든가 쿠팡에서 했던 거라든가 그런 것들의 어떤 포인트 카드라든가 마일리지 그 데이터들도 다 자기의 어떤 소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AI가 나오면서 이제 이 AI가 이미지를 이제 창출하면서 이미지 창출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의 이제 직업들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은 AI가 어떤 데이터를 창출했는지 혹은 AI가 그러한 데이터들을 창출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학습했는지에 대해서 소위 데이터에 대한 꼬리표가 붙게 된다면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만들어내는 그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미지의 원 창작자들한테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AI 시대에 특히나 이 웹3 기술을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정말 이미지 제너레이팅 AI가 얼마만큼 잡을 많이 그러니까 직업을 뺏어가고 있는지 혹은 직업을 잃게 하고 있는지 혹은 대체하고 있는지 나타나잖아요.
또 이것은 이제 조선일보였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죠. 트럼프 정부 이후에 일상 속에 퍼진 중국 감시. 그래서 중국산의 IPK, 로봇 청소기, 뭐 와이파이 공유기 들어오는 걸 하면서 정보들이 다 유출되고 있다. 하지만 웹3 기술이 된다면 앞서 얘기했던 양적 복제, 다시 말해서 이제 전문적 기술을 얘기한다면 뭐 DLT라고 하는데요.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 ledger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정보의 어떤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방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3부로 넘어가면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쓰고 있는데요.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부로 가가지고 이제 웹3 기술에서 다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커뮤니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오라는 것은 decentralized, 분산된 그다음 오토노머스 자율적인 그런 기구를 통해서 공중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오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웹3 기술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웹3 기술이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더 많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비탈린 부테리라고 하는 1994년생이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인터넷의 2.0 혹은 웹 2.0 혹은 소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이제 페이스북 메타죠. 누가 만들었냐? 마크 주커버그가 만들었어요. 마크 주커버그가 1984년생이었습니다. 자, 비타민 부터릭은 1994년도 10년생 10년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웹3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의 1.0 그 홈페이지 시대. 구글이죠. 구글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분인이 만들었는데 걔네들이 1973년생입니다. 1973년생. 자, 그러면 1970년대생에 만드는 웹 1, 1980년대생에 만드는 웹 2, 1990년대생에 만드는 웹 3. 그 웹3를 지금 비타민 부테인이라는 친구가 만들었어요. 이 친구 왜 이게 이들리움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키파이 월스트리에서 나왔듯이 기술적으로는 정말 분산되어 있고 그러한 그 신념과 이상을 실현 가능한 것처럼 좋은데 이거는 너무 작동이 안 된다. 석유로서 사용하기엔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그 석유를 넣기 위해서도 자동차들이 가스 스테이션 가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나는 정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는 석유를 만들고, 사람들이 쉽게 그 석유를 쓸 수 있는 엔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정말로,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걸 만들겠다 해서 이 친구가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모방하면서도 서로 다른 그런 걸 만들게 되었죠. 그러니 웹3고 이런 그 비탈릭 부테린의 이념과 신념과 가치를 따라하는 친구들이 같은 90년대생들 이 사람은 이제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타중화된 거래소를 만든 사람인데요. 하면서 이 커뮤니티들이 막 등장을 지금 하면서 웹3 기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2015년도에 등장했어요. 2015년도에 등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도 이제 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한 10년 정도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 10년밖에 되지 않은 이 기술이 지금 사람들한테 아까 1빌리언 유저 얘기했습니다. 1빌리언 유저까지 지금 아직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이러한 1빌리언 유저가 갈 때까지는 이 기술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응원과 박수를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이 기술을 너무나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 와중에서 소위 말해서 민코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을 모방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금융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금융적인 측면에서 스캠이 나오고 그렇죠. 또한 금융적인 측면에서 달러와의 어떠한 갈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인식 혹은 왜곡된 인식을 이제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밖에 안 되는 이러한 웹3 기술의 원조인 이더리움이 아직까지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더리움 만든 비탈린 부텍이라는 친구는 아주 금욕적인 삶을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젊은 친구가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자기는 이런 분산화된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센트럴 액터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지배하도록 하지 않겠다. 앞서 비트코인 보셨죠? 기술은 분산적일지 모르지만은 지금 소유의 맥락, 그다음에 채굴의 맥락에서는 지금 독점화가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만든 비타민 부테릭 이런 얘기해요. 자기들의 추종하는 웹3 다른 기술들을 보면 뭐냐면은 기술이 이렇게 건물처럼 아파트 건물처럼 무너지는지 모르고 어떻게 비트코인하고 유사하게 독점화와 그다음에 집중화로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현재 속도는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 가스 스테이션 오는 데 와가지고 기름 넣는 데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조금은 비싸더라도 기다려야 된다.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결국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이더리움 상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활동이 다오라고 하는 활동이에요. 이러한 다오라는 활동은 뭐냐? 결국은 투표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투표에도 토큰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투표를 감시할 수 있는 이제 재무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걸 살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뭐 예전에 뭐 계모임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동민주주의가 생겨나서 리퀴드 디마크러시인데요. 생겨날 것이다라고 얘기한 리퀴드 디마크러시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에서 대의제인 국회의원을 뽑는 대의민주주의로 갔어요. 근데 대의민주주의가 너무나 문제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와 그러면 직접민주주의 결합해는 하이브리드한 민주주의를 하자.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토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토큰 시스템이라고 하는 웹3 기술을 통해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고 누구 한 명이 없애더라도 양적으로 복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직접 투표는 개인이 직접 문제에 투표 가능하고 대리 투표는 신뢰하는 사람의 투표를 위임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새로운 민주주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오는 그러한 새로운 민주주의 하나에 가는 하나의 또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주정부들에서 다오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잠시 그냥 보여드리면 떻게 이제 작동하고 그 흐름들이 투명하게 누구나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버는 브라보 해놨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가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보이고요. 실제로 이것을 분석했는 사례 연구들을 보면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민주에 작동되는 면도 있다. 하지만 물론 단점도 있어요. 대의민주주의도 여기도 채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임을 하게 되죠. 이제 위임을 하게 되면서 자기 투표권을 또한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 부테릭의 말을 하면서 이제 제 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비타민 부테릭의 크립토, 비트코인, 이더리움, 민코인 이런 등등이 그러니까 단지 토큰을 트레이딩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소수가 독점한 권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비타민 부테릭이 이제 계속 우리가 잊어질만 하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부테릭과 이더리움의 여정을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죠.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제한적 액세스를 했는데요. 2025년도 4월 15일 이제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OTT 서비스를 통해서 글로벌 OTT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방영이 됩니다. 이제 이런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과 그다음에 그 웹3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과 가치가 좀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이제 대구에서 이제 이 이더리움 이 다큐멘터리 를 시사회를 이제 했어요. 시사회 하면서 제 이제 북토크도 같이 했고요. 한국 최초라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최초로 이더리움 영화 시사를 했고 그럼 또 이더리움 요 다큐멘터리를 제가 이제 먼저 보니까 한국어 번역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더리움 측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한국어 번역을 이제 제가 붙여가지고 이날 이제 시사회를 했고 제 행사에 참석해줬던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제 개인 지갑, 이제 이메일 주소처럼 이렇게 개인 지갑 주소예요. 그래서 NFT 코리아다 니스. 요거는
제 유튜브인데 오늘 이제 제가 하는 것도 유튜브에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좀 시간이 좀 오버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고 계시죠? 박수, 박수, 박수. 네, 저기, 박수. 예, 제가 너무 비디오를 안 재밌게 켜놓고 했네요. 잘 들었어요. 예. 지금 보니까 정말 비디오. 좋은 강의였었습니다. 목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려서. 제가 얘기해도 돼요? 예, 네. 예, 저는 예, 마쳤습니다. 예, 예. 진행하시면 예, 그 됩니다. 공식적으로 멘트를 하기 위해서, 예, 그 잘 들었고, 여러분들도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읽었겠지만, 이걸 먼저 강의를 듣고 나중에 책을 보거나 다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는 아거스 얘기를 중간중간에 해서 정말 우리에게 특화된 강의였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질문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질문 시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전혀 예, 짜고 하는 게 예, 아니어서. 하십시오. 예. 예, 제가 예. 시간을 좀 그러면 질문 오버했죠. 예. 있으신 분들, 예, 예. 질문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릴게요. 그리고 몇 분 더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그냥 생각만 해봤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그 NFT가 너무 궁금한데 NFT 너무 인기가 막 갑자기 쏟았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NFT는 망했다. 뭐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면 그 안유아 교수 이런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 NFT가 진짜 앞으로 그런 미래에 전망이 좋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몇 가지 질문 더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예, NFT는 이제 그 디지털 상에 있는 우리의 어떤 뭐 여러 가지의 그 창작품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예술 작품이었는데 이제 초창기에 이제 우리가 NFT가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뭐 원숭이 이라든가 혹은 뭐 고양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높은 값으로 팔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그들 그래? 봤어? 일종의 그것은 이제 그들만의 이제 어떻게 사고 파는 일종의 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그렇게 높았던 것이었고 또한 이제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장이 정말로 이렇게 루크러티브 하다 수익성이 많이 높다라고 생각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시장의 측면만은 이제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NFT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작자들이 자기가 정말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이제 갤러리의 작품을 이제 아날로그 세상, 물리적 세상에서 갤러리의 작품을 하면 그 아티스트들이 한 50%도 돈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에서 한 30% 받는 그 왜냐하면 이제 중개자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갤러리도 이제 유통을 통해서 마진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자기가 작업하는 것이 이제 만약에 그런 그 중개자가 없이 NFT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장터 뭐 얘기하면 오픈시라고 뭐 블러 같은 이런 것을 자기가 바로 이제 업로드를 하잖아요. 업로드를 해서 해당 그런 것을 내가 사겠다 하면 중개자 없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게 원작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또 이제 증명 가능한 것이니까 그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 콘텐츠 산업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이제 우리가 작동시키게 되는 플랫폼이자 그것이 이제 큰 기술적인 장점이 될 수 있죠. 우리 여기 손창원 후배 같은 경우도 음악 분야에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악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도 이제 NFT로 만들 수 있죠. 음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NFT가 이제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NFT라고 하는 기술의 디지털, 그 블록체인 NFT 기술이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우리가 뭐 계속 도입해서 장려해야 되는 것이다. 그 시장에서의 반응은, 뭐, 너무나 그때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시장과 관계없이 기술적으로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아까 말씀해서 보여주셨던 아거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자료가 있을 때 해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예, 제가 만약에 아까 제가 처음으로 박한우가 대학 시절에 처음 쓴 기사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에서 이미지로 만들어졌을 때 제가 만약 방고우처럼 유명해진다면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거래가 되겠죠. 그런데 유명해지지 않고 거래가 안 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기술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것이 내가 원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사에 그러니까 스캔본하고 손창훈 후배가 가지고 있는 기사의 스캔본을 했을 때, 야 그럼 똑같은 뭐 디지털 파일인데라고 했을 때 그건 누가 카피이고 누가 원본이라 하는 거죠. 어쨌든 예, 그 기술적인 건 좀 알겠는데 상업적인 게 궁금했는데 상업적인 것에서는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두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 시장은 뭐 워낙 또 조작도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 예, 예술품 시장처럼 NFT 시장도 뭐그돈 세탁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원하고. 시장에 예, 집착해서. 네, 다음 예, 질문 맞습니다. 받겠습니다. 질문 여러분 예, 질문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 안병억입니다. 네, 네, 교수님. 아이고, 우리 박관원 선생님 고생 많았고, 그리고 잘 들었어요. 진짜 관심 있었고요. 나는 웹 2.0 이 정도만 이해해서 웹 3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걸 많이 배웠고, 제가 궁금한 게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핵심 쟁점이 동원이냐 강화잖아요. 그래서 동원이라고 모빌라이제이션하는 건 뭐냐면 인터넷이 이런 성격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을 새로 끌어들인다가 동원이고 강화, 리인포스먼트는 아니다.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람을 더 활성화시킨다. 그 두 개의 논쟁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박하나 선생님 얘기에 의해서 요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웹 3이 아까 그 투표 형태나 그 토큰 그런 걸 얘기해 주는데 아 이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럼 이게 둘 중에서 어디냐 이거야. 이런 기술이 그러니까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는 이런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동원입니까? 아니면 강화입니까? 어떤 식이에요? 일단 우리 교수님께서 책을 안 읽고 오셔가지고 그게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아니, 핵심 문제인데 얘기를 안 kil래. 그래서 책에 그래. 바로 그 동원과 강화의 이야기가 응,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응,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인터넷의 동원이냐 강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터넷의 일종의 이제 참여의 이제 그 수단으로 볼 것인가, 그렇죠. 예. 참여의 공간으로 볼 안으로 본 것인가, 거죠. 응. 예, 한 거죠. 참여의 수단으로 볼 것인가, 이제 참여의 공간으로 볼 것인가라는 건데, 근데 웹3의 기술에서도 그 논쟁 자체가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혹은 뭐 그거 응.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웹3 기술이 되면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혹은 뭐 자신이 참여하는 그러한 참여했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참여했는 그 인지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행동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소위 말해서 참여하는 그런 그 참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참여도를 각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주권처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동원이 되든 그다음에 강화가 되든 개인이 훨씬 더 자기의 주권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과거보다는 한 번 더 증진될 것이다. 그 정도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예. 그렇게 결론이 그걸 말씀드리면 낸다는 될까요? 거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항상 유용한 시각이네요. 예, 예, 그 고맙습니다. 책에 나옵니다. 그래, 그래. 네, 한우 형, 예. 네,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녹화하신 거, 예. 그 나중에 형 그 유튜브에 올려서 그 주소를 저희 단톡방에 공유하면 다른 분들도 다 이거 녹화된 거 아, 볼 수 예, 예, 있는 거죠? 예.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좀, 일부 사진이랑 짧은 동영상 조금씩 찍었는데 그거 그냥 우리 전체 단톡방에 올려도 되겠죠? 예. 아니, 뭐, 저한테 주시면 저도 제가 그 중간중간에 쇼츠로 캡처를 많이 해놨는데, 아, 제가 쇼츠로 좋습니다. 바꿔가지고 할게요. 저한테 그냥 예, 보내주세요. 예, 예. 다른 분들, 젊은 분들, 우리 저기 편집장 얘기 한번 해주세요. 편집장이나 뭐 학생들 궁금한 거 질문 안 해도 없어요? 괜찮아요.
편집장? 없으시면 제가, 어, 예, 네, 저 어, 톰 사원입니다. 상원이요? 네. 네, 한우혁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회장님 그 NFT 관련 질문 주셔가지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 NFT 상황이 되게 안 좋긴 한데 그 제가 저 채팅에 하나 남겨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네이버 누가, 그라폴리오라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내 이제 미술 관련 아티스트들이 자기 작품을 올려놓은 네이버 서비스였는데 이제 모 회사에서 인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회화를 하던 아티스트들이 이제 약간 디지털 작품을 만드는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데 이 디지털 작품은 아까 한우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되게 여러 가지로 그냥 쉽게 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거를 상업화 시키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제 NFT 같은 방식을 통하지 않고는 이 상업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지금 이제 NFT 자체가 되게 죽어 있는 거는 미술 시장 자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거랑도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디지털 아트를 상업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NFT 외에는 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음,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의 경우에도 오픈시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선구자였는데 지금 오픈시에 경쟁 회사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판을 짜는 단계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그냥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던 단계였고, 주목의 어떤 케이아스가 가라앉았죠. 모래더미가 가라앉고, 다시 이제 사람들이, 다시 계속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NFT 거래소들이 많아졌어요. NFT 마켓플레이스들이. 그러나, 수익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옛날에 그 폭풍 시대하고는 태풍처럼 막 모래바람 일으키면서 사먹어야 하던 그 시절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끝장 어디 갔나요? 그 아거스 그 기자들은 우리 현역 편집장이 파일을 구해줬어요. 음, 한 10초만 기다려보고 질문 더 없으면 다른 분들 더 없으신 거죠? 예, 그러면 더 질문이 있으신 분, 나중에 상담하시는 분들은 교수님한테 직접 연락하시고, 우리 카톡에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으면 되니까, 교수님 그 카톡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HWP였는데 한이로 바뀌어서 아니, 너무 그거는 당황했어요, 내가. 그래서 한이를 찾아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끼리의 어떤 이런 교양을 위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상대하게 나중에 커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수익 모델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유명해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너무 우리가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서 다 정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